안녕하십니까. P플랫폼 고향파주에서 보내드리는 고향신문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향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세 번째 의혹 사건, 바로 킨덱스 지원 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C2 부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양시의회 부의장이신 이홍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킨덱스 지원 부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게 C2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C2 부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마 본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이 C2 부지는 이제 킨텍스를 우리 고양시가 건설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설들, 그러니까 먹고 또 놀이하고 숙박하고 업무 시설 이런 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조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 진행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C2 부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매각을 위한 1차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성 시장이 이제 부임하시면서 이제 2012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C2 부지 같은 경우는 원래 업무용 시설이었었는데 이 공동주택 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도 20%에서 50%로 늘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오피스, 그러니까 업무 빌딩 아닙니까? 네네. 업무 공간도 원래 25%에서 12.5%로 낮춰주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그 쿨대삭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폐지하면서 네. 면적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39,810평방미터에서 42,718평방미터로 업무 면적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그러면 2010년도에 그 매각이 이제 실패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네. 6월에 있었고 네. 최성 전 시장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강현석 시장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강현석 시장 때 1차 매각이 실패됐나요? 아니면 최성 시장 때 실패했나요? 그게? 강현석 시장님 때고요. 예. 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업무 시설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거의 주거 용도로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고, 우리가 C2 부지를 포함해서 본래 이제 킨텍스 지원 부지의 기본의 용도가 네, 말 그대로 이제 지원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피스 시설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300가구 정도로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300가구 정도를 했는데 네. 최성 시장 부임하고 나서 그게 1100가구로 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설 회사로부터 이곳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좀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네. 이제 마음이 들게끔 네. 그러니까 유도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 이 매각이 유찰되다 보니까 이 땅을 이제 매각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암만 고민을 하더라도 원래 그 조성 목적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2012년도에 변경된 지구단위 계획을 내면 보면은 업무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다 보니까 한 20%였던 것이 한 50% 늘어납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공동주택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스 비율도 25%였었는데 그걸 12.5%만 사무실 오피스만 짓기야. 그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주거시설로 그렇죠. 볼 수 있죠. 변경이 된 거죠. 그럼 그게 혹시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뭐 법적인 하자는 아닌데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지구단위 계획은 세울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고향 시민들이 그 킨덱스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꿈에 그린 아파트인가요? 네, 그 하나 아파트가 꿈에 그린 하나가 쭉 서 있죠. 네네. 사실 그거 보면 그 아마 멋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면 고양시는 앞으로 자족 기능이 이제 거의 없겠구나. 네. 고양시의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고양시가 자족 시설이 부족한 이유를 찾자면은 우리 고양시 같은 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 생산시설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 생산시설이 아닌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 지원 시설들이 입주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목적으로 조성했던 부분들이 주거용도로 변질되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데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크게 우리 여러 가지 자족시설을 갖춰 나가는데도 많은 이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한 몇십 년 전으로 우리가 1992년도인가요? 우리가 네네. 시가 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난개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계획이 없는 개발들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암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고양시 곳곳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하이라이트가 지금 바로 그 킨덱스 C2 부지의 이 잘못된 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족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엔 자족시설 용지가 변질돼가지고 네네. 결국엔 주거시설로 바뀌어버린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시다 잠깐 이제 끊었습니다만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어쨌든 킨텍스 지원 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해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는 그걸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1차 감정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다 보니까 네, 네, 유찰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정 시장이 부임하면서 2012년도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201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10년도에 유찰되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최성 시장이 7월 1일 날 부임하고 난 이후에 2년이나 걸렸네요. 네, 그때 이제 결단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2012년도 9월 25일 날 정확히 확정 변경이 됩니다. 이제 12년도에 이제 이 매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2개발에 이 부지가 매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헐값이니 특혜니 불법이니 이런 사항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잠깐요.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복잡해지고 고양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하나의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거나 또는 허가가 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떤 게 우리 고양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지금 의혹 사건입니다. C2 부지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그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고발도 하고 네, 이랬습니다만은 전부 무혐의가 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매각 과정 이전에 이게 네.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이 의원님 이렇게 밝혀지게 됐나요? 제가 이제 8대 의회에 들어가고 네. 2019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도 발의했는데 물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 이유로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감사관실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왔었죠. 예. 그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올해 그 감사한 부분이 시장 결재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공개가 되고 또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네네. 네, 그 문제 참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1차, 2차에 가면서 지금 의혹 사건을 지금 이렇게 3차 또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네.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또 이 사건에 또 관여가 돼 있고 또 관여가 돼 있어서 이게 하나의 커넥션이지 않나 이런 좀 의문도 갖고.